이 CPU는 원래는 쿼드코어였지만 헥사코어로 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진짜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또 신기한 CPU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예전부터 컴퓨터 하드웨어를 아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그런 CPU입니다. AMD의 페넘2 960T 조스마라는 CPU인데요. 이 CPU는 진짜 신기한 게 이게 4코어 제품인데 6코어로 코어 부하를 시킬 수 있었던 그런 CPU예요. 참고로 저는 이 CPU랑 그리고 보드까지 해가지고 중고로 2만원에 샀어요. 근데 저는 이 CPU에 되게 좋은 기억 그리고 재밌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CPU가 발매했을 당시가 2011년도였는데요. 제가 산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 충이었어 가지고 그쯤에는 거의 무조건 AMD만 샀었어요. 이게 세월에 따라서 CPU 성능이 뭐 인텔이랑 AMD 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텔이 성능으로는 진짜 압살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AMD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 메리트도 주고 그리고 페넘 전 시리즈를 갖다가 배수락을 해제를 해가지고 오버클럭도 싹 다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견제해구를 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AMD 주식 매수의 진짜 최적기였는데 그때는 사실 AMD라고 하는 회사가 나스닥에서도 언제 상장 폐지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때 샀으면은 지금이면은 70배 정도 찍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면은. 근데 이 페넘이라는 거는 AMD에서 출시한 CPU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라이젠 브랜드가 메인이지만 바로 이전에는 이제 활병장으로 대표되는 FX 시리즈였고 그리고 바로 그 FX의 이전이 이 페넘2였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그 FX 바로 이전에 이 페넘2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 당시 AMD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CPU들을 많이 발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AMD가 100% 의도한 거는 아니죠.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데 진짜 너무 웃기게도 페넘2는 비활성화를 해둔 코어가 막 살아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라이젠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3세대 라이젠 3100 내부를 보면은 CCD 내부에 CCX가 2개가 들어있는데 원래라면은 이 CCX 안에 들어있는 코어가 다 합쳐서 총 1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각 CCX에서 불량 코어 2개씩 딱 죽여놓고 쿼드코어로 만들어서 파는 게 라이젠 3 3100인데 이렇게 X표 쳐서 죽여놨었던 코어를 강제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젠 3 3100을 사가지고 코어를 다 부활시켜서 라이젠 7 3800X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완전 황당하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라이젠이야 뭐 라이젠 3 3100이랑 그리고 라이젠 7 3800 간의 L3 캐시 차이 그리고 클럭 차이라도 있는데 페넘2 같은 경우에는 듀얼 코어부터 헥사 코어까지 L3 캐시 용량도 싹 다 그냥 6MB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가지고 그 코어 부활만 시키면은 그냥 상위 버전 CPU랑 완전 똑같아졌어요. 진짜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처럼 이제 하드웨어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최적의 장난감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페넘2 전체 제품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페넘2가 총 2번에 걸쳐서 발매가 됐어요. 2009년에 페넘2 그리고 2011년도에 페넘2 T 시리즈 이렇게 나왔었어요. 페넘2에는 이 칼리스토라고 해가지고 듀얼코어 CPU부터 그리고 신기하게 지금은 없는데 트리플 코어 제품도 있었거든요. 이 트리플 코어 제품 그 코드명이 헤카라는 거였고 그리고 쿼드 코어 제품은 이 코드명이 데네브였습니다. 그리고 페넘2 T 시리즈 중에서는 쿼드 코어인 조스마랑 그리고 헥사 코어인 투반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스마가 제가 오늘 가져온 CPU예요. 근데 그냥 페넘2 시리즈 중에서 이제 칼리스토, 그러니까 듀얼 코어 제품이죠. 이 듀얼 코어 제품이 헤카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데네브로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헤카로 되는 경우에는 칼리스토의 앞글자 칼자랑 그리고 헤카의 뒷글자 카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칼카 이렇게 불렀었고 그리고 데네브가 되면은 칼네브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짜 장명 센스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헤카가 데네브로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헤네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페넘2 T는 조스마랑 투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조스마가 투반으로 변신을 하면은 또 앞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조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바로 이 조반인 건데요. 기본 페넘2 시리즈랑 페넘2 T 시리즈랑은 이제 터보 부스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듀얼 코어인 칼리스토가 쿼드 코어인 데네브로 변신을 하게 되면은 뭐 완전 대박이죠. 근데 초반에는 이게 변신되는 게 특정 주차만 변신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CPU 살 때 진짜 너도 나도 황금 주차 제품을 찾으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 많은 제품이 다 변신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당연히 AMD에서 어느 정도 마케팅 포인트로 좀 은근히 밀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솔직히 이거는 제품 QA 측면에서 뭐 사고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아반떼 가격에다가 그랜저를 팔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수준의 변신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은 페넘2 시리즈를 말씀드렸는데, 페넘은 이 당시에 AMD의 고급 브랜드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저가 브랜드도 있었겠죠? 그게 바로 에슬론2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페넘이랑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L3 캐시만 삭제한 그런 CPU거든요. 근데 지금이랑은 다르게 이 에슬론에도 똑같이 듀얼 코어부터 쿼드 코어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었어요. 여기서 트리플 코어가 라나라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쿼드 코어가 프로푸스라는 게 있었는데, 요게 근데 진짜 웃긴 게 아까 전에 이 페넘이랑 차이가 L3 캐시 유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트리플 코어인 라나랑 쿼드 코어인 프로포스가 L3 캐시가 살아나면서 페넘2 시리즈 데네브로 변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듀얼 코어 레고르는 변신이 안 됐고요. 라나가 데네브로 변신하는 케이스가 가성비가 진짜 지존이었죠. 당시에 라나가 1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데네브는 대략 한 15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벨 차이가 나는 제품인데 이 생각보다 둘 간의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당시에 AMD가 진짜 얼마나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7만 원 정도부터 20만 원 안쪽까지 그 사이에 진짜 엄청 촘촘하게 라인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CPU랑 메인보드 합쳐가지고 2만원 주고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메인보드도 진짜 좀 신기합니다. 이게 AMD의 785G라는 칩셋이 달린 메인보드인데요. 이게 노스브리치 칩셋이 달려 있는 거죠. 요즘이랑은 다르게 이 칩셋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CPU에 내장 그래픽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노스브리치 칩셋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 AMD 보드들은 내장 그래픽이 거의 이런 식으로 보드 칩셋에 들어가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제 특정 칩셋이 달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 장착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장 그래픽이랑 그 외장 그래픽이랑 이렇게 시너지를 내주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뭐 SLI나 크로스파이어 그 자체도 잘 안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내장 그래픽이랑 크로스파이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크파를 한다고 뭐 성능이 엄청 좋아지고 이런 건 또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페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썰을 좀 풀어봤는데,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근데 이 소켓도 참 AMD는 진짜 웬만하면 오랫동안 소켓 유지를 해주고 그랬어요. 이게 이 메인보드가 AM3 플러스 소켓인데, 이게 페넘2부터 FX 시리즈까지 지원을 해줬었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AM4 소켓도 진짜 오랫동안 지금 순간까지 쓸 수 있게 해줬죠. 이제 조만간 AM5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정말 충분히 오래 지원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무뽑기는 계속 문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립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조립해가지고 이제 코어 부활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와, AMD 소켓은 진짜 무법만 아니면 괜찮은데 무법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고로 저도 이거 지금 조립하는 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무법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자랑 뭐 비숙련자의 빈도수의 차이는 있어도 아예 한 번도 무법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했고요. 바로 코어 부활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잘 켜줘야겠죠? 컴퓨터 자체는 문제없이 잘 켜지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스에 먼저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바이오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스에 들어오면은 옛날 바이오스라 가지고 이렇게 레거시로 되어 있죠. 바이오스에서 오른쪽 어드밴스드 탭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밑에 이렇게 CPU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CPU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메뉴 들어오면 이렇게 맨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클럭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본으로는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토로 놓는 거예요. 오토로 변경시켜 주면은 바로 밑에 또 메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 메뉴가 이제 코어 부활을 시켜주는 그런 메뉴인데요. 여기서 언리싱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네이블로 바꿔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제 코어 부활이 될 거예요.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프로세서 부분에 타입 해가지고 Phenom2 X4 960T 이렇게 프로세서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왔었던 조스마 쿼드코어 CPU인데 바이오스 설정을 바꿔놨으니까 저장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AMD 프로세서 모델 언나운이라고 써있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모델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쿼드코어에서 헥사코어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다들 이거를 사놓고 안 하면은 이상할 정도의 기능이 돼버린 거예요. 코어 두 개가 그냥 공짜로 생기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까지 들어왔고요. 윈도우에서도 이제 CPU-G로 켜서 어떤 CPU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아마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X6 1605T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투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AMD 프로세서 모델 언나운 바이오스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제대로 투반이라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렇게 모델명을 알 수 없다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6코어로 잘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작업 관리자를 한번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관리자 안에서도 AMD 프로세서 모델 언나운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근데 CPU 코어 자체는 총 6개로 잘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CPU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엔지니어링 샘플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4코어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만 달리 보면은 6코어의 엔지니어링 샘플 같은 뭐 그걸 살려내가지고 쓸 사람은 써라 이렇게 AMD에서 풀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거 막으려면은 충분히 AMD에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니까 그냥 놔둔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변신 전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CPU-G는 멀티코어 점수가 올라간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좀 신기하게 싱글코어 점수도 10%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오버클럭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순수하게 코어 부활만 시킨 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네벤츠 릴리즈 23에서는 이런 모습은 없어졌고 싱글코어는 양쪽이 비슷한데 멀티코어는 딱 이제 코어 2개 추가된 정도로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걸로 혹시 게임도 할 수 있나 이렇게 싶어서 배틀그라운드랑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풀 HD에서 돌려봤는데요.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GTX 1050 Ti를 썼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DDR3 8GB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습니다. 배그는 전체 옵션을 다 매운아즘으로 실행을 했는데 물론 양쪽 모두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배그는 코어 부활을 시킨 쪽이 확실하게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평균부터 하위 1%까지. 그리고 CPU 사용률도 더 낮고요. 근데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코어 부활을 안 시킨 쪽도 애초에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98%까지 이렇게 풀로 쓰고 있어서 양쪽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GTX 1050 Ti 정도도 풀로 사용할 정도가 이 CPU로 되는구나 한 건데요. 물론 게임에 따라서 배그처럼 이렇게 CPU를 많이 타는 거는 안 그랬죠. 근데 뭐 아무튼 지금은 코어 부활만 해도 이 정도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오버클럭까지 해주면은 GTX 1060 정도 달아서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라이젠이 나오기까지 AMD가 진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언제 또 위기를 겪을지는 모르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을에 출시가 되겠죠. 라이젠 7000번대 제품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지금처럼 쭉 좋은 상태가 될지 아니면 아닐지가 결정이 나겠죠. 인텔도 최근 몇 년간에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말 칼을 갈고 있을 건데 올해 3, 4분기에는 정말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